여러분, 오늘이 신정 1월 1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신정 1월 1일이면 엄청 크게 세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25년 동안 돌아다 보면 신정보다 구정을 엄청 크게 세더라고요. 민족 대명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정 1월 1일과 추석 8월 15일은 민족 대명절이죠. 대이동의 명절, 또 큰 명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신정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집에 큰아들도 왔고, 딸은 큰딸은 항상 오는데 지금 아이를 출산해서 오늘이 3주째 되는 날이고, 또 이제 그 조리원에서 오늘 이동하는 날이에요. 집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통화만 하고 이제 앉아 있다가 영상 제가 올해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나 이렇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혼자 차 끌고 바닷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제주 항공기 참사 사건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이 사회에 다른 아름다운 삶을 끓여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늘날의 농어촌 풍경을 떠올리다가 이야기를 유튜브로 해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70년대를 돌아다 보면 농어촌 젊은이들이 도시 근로자로 이동을 했었고, 또 이제 지금 농어촌은 초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70년대에는 여기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바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듣고 있고, 또 바다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농어촌의 초고령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일선이 농어촌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위험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기존에 펴왔던 정책들이 나쁘다라고만 보지 말고, 기존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게 그 기존 방법대로 농어촌의 모든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까지 현 시대에서 우리가 수없이 살아와봤잖아요. 살아오면서 정책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젠 깨닫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냥 말 잘하는 정치 국회의원보다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는 공부를 잘하고 세계학을 배운 사람들이 맞겠죠. 그러나 농어촌이나 노동자, 또 식품 수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닥부터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생활을 살았거나 삶을 살았거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농어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이고, 법을 고치려고 하면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그런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지역주의가 가장 심해요. 북한은 오로지 하나여서 망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적절하게 양당이 있단 말이에요. 또 부수적으로 당이 있지만 대표적인 당이 양당이 있잖아요. 양당의 목숨을 걸지 말고 양당의 가운데 입장에 서서 설령 민주당 당원이든 국민의힘 당원이어도 가운데서 딱 서서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펴는데 우리는 엄청난 힘을 써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산다고 해서 그냥 막 사정없이 비난하고 깔갱이를 하고 하는 것도 안 좋고,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또 이쪽 반대당에서 국민의힘은 일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제 우리 듣기 싫다라는 이야기예요. 농어촌 정책, 또 농수산업 정책, 식품 수급 정책은 현실성 없는 책상머리 서생들의 우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비근한 예로 얼마 전 김치가 굼치라고 호들갑을 떨며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고 대형마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니 지금은 배추값은 추락하고 들판에는 수확하지 않은 배추들이 썩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생산자와 농어민과 노동자들과 정책과 이게 바로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거 해결책이라고 되어온 게 굼치라고 해결책이라고 딱 오니까 대형마트에 보조금을 주고 배추를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처리도 못하고 그냥 썩어가는 현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바다에서는 제가 바다 생활을 하는데 어민들이 전복값이 떨어져 생업을 포기한 지경인데 시스템적 사고 대신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나라 조례와 그 생산자와 그 올라가는 그 소비자들한테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적 사고 대신 관주도 세일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이제 관주도 세일하고 있으니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자체에 보면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저희 어민들한테 아니에요. 판매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세일을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복을 이렇게 싸게 먹어도 수산물을 이렇게 싸게 먹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비싸게 팔았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산물이 종잣값하고 인건비랑 먹이값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유류대랑 나와야 되고, 그리고 생산자의 밥값은 나와야 되잖아요. 밥값도 안 떨어져요. 이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 바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입에 똥냄새 나도록 외쳐대도 그건 그냥 저 미친 짓 하는 사람, 어느 날 멋있게 봤다가 그게 뭔가 보여지는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저건 미친년이구나, 미친놈이구나 라고 그냥 생매장 당하는 세상이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의 농어촌의 현실을 대변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 수 없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 계산하는 정치인들과 임기응변, 탁상공론과 전시 행정은 농어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농어촌과 농어민의 삶을 먹천껏 터져라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스템 착오로 이걸 계속 기존에 있던 시스템으로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원히 힘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권력쟁이들만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런 시스템으로 완전 전락을 했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또 이제 이번에 그 제주항공기 무한항공 그 사고로 한 189명이 저는 2명 빼고 다 사망했잖아요. 이것도 진짜 내 국민이 우리 국민이 사고를 당했으면 이런 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다이렉트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재해라고 놓고 봤을 때 자연재해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새가 들어가서 일어난 그 비행기 새가 들어가서 또 비행기가 고장 나는 그런 시초가 됐다면 이것도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시에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주면 그런 특별한 재난이에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지역을 당한 사람들은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국회의원이 떠들어서 어딘가를 뭐 도와줘야 된다라고 여기를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국민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특별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시스템은 아예 우리나라 헌법에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그것에 찾아가서 꽃 한 송이 드리는 이런 소박한 국민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왜 세금을 내요? 그런 특별재난, 첫 번째는 특별재난일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보면 어디에 특별재난지역이다라고 하면 어떤 당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당이 먼저 그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 당의 공치사가 되더라고요. 공치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당사자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시스템적인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2021년도 특별재난지역 당한 곳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역에 70몇 억이 와서 그때 사고 당하신 분들이 그 돈을 다 나눠 가진 줄 알아요. 나눠 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댓글도 보면 가끔은 아직 이게 한심할 때가 많아요. 한심할 때가 국민들도 이렇게 단합이 안 되고 모르는데 과연 뭐가 단합이 될까라는 생각. 그걸 어떻게 또 풀어나갔냐면 목포에 있는 대학에 교수님들이 7년인가 몇 년 동안을 몇백억을 써서 그 수산물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가 실패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 끈앞으로 이어갈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행해진 모습을 보면 하고 있다가 특별재난지역이 딱 서니까 여기에서 연구한 연구 성과를 우리한테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삽입을 시켜서 여기는 성과로 올라가고 농어민은 죽고 농어민은 실질적으로 그때 지원받은 거 현금으로 지원받은 사람 없어요. 종자로 지원을 받는데 그것도 강진만 뻘 바다만에 농어민이 수십 년을 생산하면서 어느 지역과 우리 지역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이 거기에서 목포 대학에서 연구한 그 지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했다고 하면 다 그 지폐를 양성했을 텐데 그 지폐가 없어요. 그 지폐 종자를 받았던 곳에서 저희는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시중에 200원인데 한 마리에 저희는 350원씩 주고 거의 배를 주고 사왔어요. 이게 과연 도와준 걸까요? 아니, 이거는 또 다른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 먹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호응을 못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관심이 엄청 큰 국민들의 바른 관심이 큰 효과가 있다. 바뀔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험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도 봐요. 저 자신도 편견이 많았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재난 지역을 겪으면서 이번에 또 이제 무한공항 참사에 이걸 겪으면서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금은 누구나 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들은 그 이후의 삶이 더 힘들거든요. 뭐 비행기 여행 갔다가 죽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엄연하게 큰 축복으로 인해서 갔다가 어떻게 비행기 무슨 일로 갔든 재난이잖아요. 특별 재난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조례상 이것저것 자꾸만 붙이지 말고 다이렉트로 정부 다이렉트로 지역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천에도 사고가 나면 또 기름 피해나 또 이제 다른데 비가 많이 와서 집이 한 동네가 전부 다 이제 싹쓸이 되고 또 이제 강진만 같은 경우에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자연재해로 이 지역이 물폭탄이 거의 바다가 물로 변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세금을 왜 걷어요? 그때 도와주기 위함이고 살려주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국가에다 바치면 그 세금으로 우리나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 그게 뭐예요?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특별재난 겪었잖아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내가 받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지역에 물피해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다시 물피해가 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그 예산 책정이면 그 지역에 농어민들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다 폐쇄해버리고 폐쇄라는 게 죽이란 소리가 아니고 자연을 살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70매덕이 이 지역에 내려오는 거면 나눠주기 또 이제 기회주의자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고 아예 그 지역을 여기는 허가를 폐허합니다. 대신에 일단 정책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빚이 개개인에 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그 돈이면 갚고도 남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세상으로 돼버렸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더 어려움을 당하게끔 지금 만든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는 도지사, 군은 군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관련한 사람들이 와서 모여놓고 사진 찍고 그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해놓고 하면 현지지도 정말 발벗고 나선 걸로 꼭 이제 퍼포먼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에 정말 국민을 위한 삶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삶의 몸부림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농어촌과 농어업인의 삶을 먹청이 터져라 외쳐왔건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작금의 내년과 혼돈의 시기가 빨리 정상화되어 국민 경제,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도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퍼포먼스만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운영이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헤쳐나가고자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니까요. 응원해 주세요. 제가 일을 하면서 또 아이를 보면서 영상 촬영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이야기도 심취되어 있어야 할 텐데 늘 돈
돈 얼마 받아야지, 또 얼마큼 배달해야지, 또 아이가 학원 데려와 뭐 어떻게 됐어 이제 고민 들어줘야지 하다 보니까 사실 이야기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날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에서 열심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이 자본주의 사회를 바르게 배워나가는 그런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